새해 첫 강의를 제가 맡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네요. 저는 이 강의를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 원장님의 정말 이 가르침에 힘입어서 제가 당생물학에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이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난치 질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열된 난치 질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가 이거 지금 이제 당 영양소로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의 바탕을 둔 이제 당 영양소로 지금 여기 나열된 질환들을 개선을 시키거나 완전하게 이제 완치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의사죠. 그러니까 자연통합의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의학을 지금 구축을 해서 지금 14년째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 강의도 지금 뭐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이상 내가 뭔가에 매진을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신념이 날이면 날이 갈수록 더 커졌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진실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7년 6월 달에 이 정보를 접했을 때도 직관적으로 이거는 뭔가 진실한 과학적 사실이구나. 그거에 입각해서 제가 이렇게 주변 환자들한테 이 영양소를 이제 보급하면서 여기 나열되는 이제 이런 난치 환자들이 이제 완치가 되고 개선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1년 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해서 지금 이제 1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섭리와 같은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어떤 우리가 일상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상식적으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거의 다 파괴되어지고 정말 새로운 개념의 그런 패러다임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우리 30년, 40년 동안 기존 의학은 정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제는 이제 온라인 시대로 비대면 시대로 알면서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더 급속도로 빠르게 이렇게 공유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 영양소가 여기에 있는 질환들이 당화의 결함이라는 것을 저희는 일찌감치 직관을 했고, 그것들이 과학으로 지금 이제 거의 다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이제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보가 이제는 저는 정말 급속도로 이 정보가 이제 상식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많은 질환들의 근거가 바로 당화의 결함이라는 것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 교과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의과대학 다닐 때는요, 여기 있는 질병들은 이디오패식이라 해서 특발성, 원인 모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거의 다, 어떤 자가 면역적인 항체, 그 다음에 이상 단백질, 당화의 결함, 이렇게 과학이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요.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것도 이상 단백질, 단백질이 정상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산화가 되어지면서 이상 단백질이 늘어나면서 파킨슨병의 증상들이 더 악화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과학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아직까지 이제 패러다임이 약 아니면 수술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좀 더 열린 우리 파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당 영양소를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오셔서 치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의료 소비자들도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메나테크의 사업의 비전, 이것은 정말 앞으로 전망이 좋다.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저는 오늘 당생물학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당생물학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지금 진단하는 데는 아주 뛰어나고 약물,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를 주로 하지만 이제 급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정말 필요하죠. 저희가 잔여 통합 의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비자분들,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약을 극단적으로 거부를 해요. 부정을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질병이 생겼을 때는요. 약으로 그 증상을 관해한다고 그러거든요. 증상을 억압하고 증상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를 해요. 근데 현대의학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나무에다 비유를 하면요. 이렇게 진단은 여러 가지 명이 나오고 약물도 거기에 대해서 대증적인 그런 요법들을 하고 있지만요.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뿌리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에 대한 거, 독소에 대한 거, 영양 불균형에 대한 거, 소화기의 문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간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뿌리들의 문제들을 개선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나무들이 이 나무가 건강해지니까 여기 있는 이파리들도 다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러 왔지만 내가 뿌리를 살리는 치료를 하니까 이 환자가 있던 고혈압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좋아지고 뭐 디스크도 좋아지고 피부 질환도 좋아지고 갑상선 질환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좋아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갖고 있던 지병들이 다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당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자, 지구상에 우리 존재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잖아요. 그 모든 세포는요. 이 세포막이 바로 단당류로 덮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당류들이 모여져서 당사슬이라는 거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당사슬은 바로 생명의 달콤한 언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세포가 이렇게 그냥 매끄러운 그런 걸로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이 세포막이 육모와 같이 이렇게 털이 달려있다는 게 밝혀졌고 바로 이것이 당사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슬의 구성을 보니까요. 지금 이제 8가지의 단당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스, 퓨코스, 잘로스, 에너솔, 뉴라민산, 에너스틸, 뉴라미닉 애시드 이렇게 우리가 이제 8가지 단당류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포유류에서는요 17가지 단당류가 있다라고 과학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이 하는 일을 보면요 독소나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적군이면 공격을 해서 항원을 물리쳐서 내가 항체를 만드는 게 면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 영양소 또는 호르몬들을 인지하고 그거를 흡수하고 날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종종 보면요. 철분결핍성 빈혈 환자들이 병원에 오시거든요. 빈혈이 심하고 철분이 아주 부족해. 근데 이 환자는 이미 철분결핍 빈혈을 진단받고 철분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어요. 근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철분결핍성 빈혈이 오는 환자들은요. 일단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위점막에 바로 이 당사슬이 컨주게이션 형태로 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철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먹는 음식 자체가 철분이 결핍된 식사를 해요. 뭐 빵을 주로 먹는다던가 뭐 떡을 주로 먹는다던가 이렇게 균형이 깨진 단순 포도당만을 먹는 환자들이 대부분 철분결핍 빈혈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제가 임상에서 보게 되면 그런 환자들이 이제 철분제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인지하고 흡수하고 그리고 나르는 역할도 트랜스페린이라는 당단백질이 이거를 수송을 해서 적혈구에 가서 쓰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당화가 결함이 됐기 때문에 흡수도 안 되고 수송도 안 되는 거예요. 철분제를 아무리 먹어도 그 빈혈이 개선이 안 된 경우를 저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한 성인들은 이게 10만 개가 있어야 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10,000개 이하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이걸 보면요. 단백질에 당사슬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당사슬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뭐 이제 자가 면역 간염, 간경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입원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요. 어려서부터 소화가 안 돼서 잘 먹지를 못했어요. 주로 물에다 밥 말아서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계속 소화 기능이 안 좋으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커피에 토스트, 빵 이런 거를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들은 섭취가 안 되니까 영양에 절대적인 불균형이 오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당 영양소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균형적인 식사 속에서 당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 당사슬의 결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것들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함이 있는 세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격을 받아서 이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깨지는 거죠. 간에서, 비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자가 면역의 어떤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의료인들조차도 당 하면은 포도당만을 떠올린다라는 거죠.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거. 정말 중요하죠. 에너지원으로서.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이게 너무 넘치는 거잖아요. 이것만 주로 섭취를 하는 그런 잘못된 현대인들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필수 당 8가지 단당류는 제대로 음식에서 섭취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체는 유전체에서 리보솜에 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요. 단백질이 소포체와 골지체에 들어가서 당화라고 하는 그 수정 후 전사 과정을 거쳐야지만 제대로 된 단백질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인체는요. 이렇게 당 복합체로 당 단백질, 당 지질, 단백 다당체라고 하는 당 복합체로 우리 인체가 구성이 되어지고 이것들이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당생물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당사슬은 1996년도 교과서에 이렇게 생화학 교과서에 이렇게 자연계 200개의 단당류가 존재하고 8가지 당단백이 당사슬로 발견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교과서에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이제 96년도에 이 이론이 하퍼의 그 생화학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메다테크라는 회사에서 이 과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전 세계 6천여 식물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 8가지 단당류에 해당되는 영양소를 추출해가지고요. 이 당 영양소라는 것을 제품화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제품을 섭취를 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임상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열된 이 당을 보시면요. 우리가 포도당은 지나치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갈락토스 같은 경우는 우유에서 락토즈가 분해가 되면 글루코즈와 갈락토즈로 분해가 되어져서 갈락토스를 우리가 우유 속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동양인들은요.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잘 소화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락토스를 제대로 공급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열되는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에너지 글루코자민, 에너지 갈락토자민, 에너지 유라민산 이런 것들은요. 뭐 버섯이나 검류나 이런 것에 좀 있지만 거의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는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씨알산이나 이런 것들은요. 정말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당에는 여기서 소개되지 않았지만 아라비노즈 같은 것들
아라비노 갈락탄이라는 낙엽송의 이파리에서 추출해서 그 아라비노스와 갈락토스를 이제 제품화해서 이 제품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자, 우리가 아라비노스, 갈락토스 이런 거를 섭취하기 위해서 낙엽송을 뜯어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당류들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는 다 공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못하니 어떻게 해요? 결핍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은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우리 위대한 메나테크 회사에서 이것을 제품화해 놓은 이 제품에 우리는 아직 이걸 몰라요. 이 구성 성분이 이게 지금 코카콜라 우리 어떻게 제조됐는지 성분이 뭔지 모르듯이 저희 회사에서는요. 이것을 지금 비밀로 해놨어요. 알로에 젤 분말이 14%다. 이 정도만 공급이 됐고요.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이렇게 여기에 녹아져 있는지 이렇게 추출되어져서 이렇게 섞여져 복합으로 조성되어 있는지는요. 그게 이제 회사 비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걸 먹고서 많은 환자들의 질병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단당류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논문이 221표 지금 걸쳐서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가 죽는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거 대단한 정보예요? 두 번째, 모든 질환들이 당사슬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2012년도면 지금 2021년도거든요. 지금 많은 논문들이, 과학 논문들이 다 여기에 당화의 결함이라던가 이런 걸로 지금 질병을 규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병원균 상호작용 대부분이 당사슬과 관련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세요.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자, 백신이 개발이 됐어요. 그렇지만 또 뭐예요? 변종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면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당사슬인 거죠. 자, 암의 일반적인 특징, 원인, 진행에도 당사슬이 관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치료도 당화가 되어 효과적이고요. 백신도 당단백 형태로 있을 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다음 B형 감염부 바이러스, 그다음에 여기 암 세포들,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이것들이 이제 당사슬이 여기에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변형된 당사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우측에서는 위염이나 장염을 유발하는 그런 세균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바이러스가 여기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독감, 에이즈, 코로나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여기 보시면 이것들도 역시나 당사슬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당사슬로 빼곡하게 이렇게 덮여져 있는 세포막은요, 코로나가 침투를 해도 이게 당사슬이 빼곡히 되어 있으면 면역에 아주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침범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당사슬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손상이 된 분들은요, 당뇨나 고혈압, 고령, 영양결핍 등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률이 높아지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사망률도 높아지는 거죠. 이게 적혈구의 모습이거든요. 적혈구의 전자현미경 모습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당사슬의 형태인데요. 자, 이 당사슬을 우리가 이렇게 생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지질에 글루코스, 갈락토스, 에너스 갈락토사민, 갈락토스 퓨코스 이런 당사슬이 이렇게 붙어서 이게 O형의 피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형은요. O형의 피에 끝에 가서 에너스 갈락토사민이 붙은 게 A형의 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B형은요. 여기서 O형에 비해 갈락토스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매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 하나의 차이로 혈액형이 결정이 된다. 이것은
당사슬이 세포의 얼굴을 결정짓는다 이거고요. 이 당 하나의 차이로 A형에 비해 B형 피를 수혈을 하면 치명적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이것은 당 하나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정보로서의 그런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보체로서 우리 면역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세포의 가장 최첨단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사실이라는 거죠. 자, 초보자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표면 피부가 있고 피부 위에 작은 솜털들이 있잖아요. 미시적으로 전자현미경적으로 보면 바로 세포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포 표면에 바로 당사슬이라는 털들이 그 세포막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져서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당사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면역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포막에 당사슬이 있고 여기에 이제 뮤신이라는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뮤신은 단백이에요. 당 복합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튼튼하게 점막층을 형성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세포를 공격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로부터 방어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뮤신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를 안 하고 수분 공급을 제대로 안 하는 요즘과 같은 현대인들의 식단, 커피나 술과 같이 탈수를 잘 일으키고 당 영양소 섭취를 잘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이 뮤신의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호흡기가 일단 공격이 취약하겠죠. 지금 바이러스나 감기,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 뭐 세균 이런 것들. 비점막부터 해서 호흡기, 기관지, 기관, 폐포 이렇게까지 다 점막층으로 잘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 점액이 이렇게 소실이 됐다 그러면 바로 감염에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 또 점막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소화기 점막이에요. 소화기 점막은 바로 여기서 당사슬이 이렇게 있고 이 점액이 이렇게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헬리코박터가 우리 위에서 기생이 되면서 이것이 방어 역할을 해서 헬리코박터를 퇴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뮤신이 약화가 되면 바로 헬리코박터가 기생을 해서 감염을 일으켜서 위염, 위궤양 그것은 나가서 위염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 옆에서 보면 바로 이게 아연, 철분, 구리, 비타민 같은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은요. 바로 이렇게 복합체 형태로 당 복합체 형태로 이렇게 해야지만 흡수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뇨기, 그다음에 생식기, 점막도 바로 이제 이 방광을 예를 들어서 방광 점막이 이렇게 당사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방광이라고 하는 내장 기관은 바로 이게 뭘로 되냐면 개그라고 하는 것이 1차 방어막이 되겠습니다. 1차 방어막이 개그층이 있고 이게 당사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피 세포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근육층이 있고요. 내막, 외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장 기관에 이제 평활근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그 문적 제1차 방어막인 개그 이게 당사슬 층이 파괴가 되면 바로 소변 속에 있는 세균이라던가 이런 독소들이 얘를 공격을 해서 이 평활근 속으로 침투가 되어져서 여기서 이제 간질성 방광염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급박뇨, 긴박뇨, 그다음에 빈뇨, 통증, 간질성 방광염을 기존 의학에서는요 치료하기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약물로. 정말 너무나 그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이제 당 영양소를 꾸준히 복용하시면 이게 이제 완치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도요, 우리 이렇게 내피가 당사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것도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심장병을 앓는 환자들의 75%는요, 콜레스테롤 정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맥경화의 원인이 콜레스테롤에 있다, 이렇게 이제 심장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당생물학이라는 최신 학문에 입각해서 보면,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된 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상적인 당사슬, 여기는 손상된 당사슬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혈액의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잘 흐르고요. 그 우측에서는요. 이거는 당사슬이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해요. 면역세포들이 백혈구들에 와서 공격하고 거기에 혈소판이 쌓이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도 이거는 당화 결함에 의해서 오는 거다.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당사슬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이 좋다 해서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탈수가 되거나 술 먹거나 커피, 담배, 그다음에 노화, 탈수, 그다음에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 그다음에 추위에 노출되는 거, 그다음에 항암제 같은 약물, 진통소염제 같은 약물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이게 이제 손상이 되면서 8시간 만에 이렇게 손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3끼 먹는 것도 참 참 오묘한 조화인 것 같아요. 이 8시간 만에 이렇게 당사슬이 파괴가 되고 우리가 당 영양소를 섭취할 때도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보다는 최소 하루에 3번을 먹는 게 이 당사슬을 손상된 당사슬을 복구하는데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한테는 2시간 간격으로, 3시간 간격으로 당 영양소를 이제 이제 복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뭐 중추신경계 예전에는요 뇌경색, 뇌출혈이다 이런 이제 혈관 질환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만성적인 뇌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당 복합체로 되어 있는 당 지질이 손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 지질의 이 당 영양소가 바로 미엘린 쉐스라고 하는 수초를 형성하고 있고 신경세포 막을 구성하고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당사슬이 필수가 되고 그 다음에 뇌신경의 가소성, 뇌신경이 확장될 때도 생성되고 뭔가 계속 확장되어질 때도 바로 이 당사슬이 관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브레인지 11월 1일 날 그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파킨슨 병의 병리학적 소견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당화가 잘 되어 있는 파킨슨이 걸린 그 쥐에게서는요. 신뉴클레인이라는 이상 단백질이 이렇게 침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글루네 당화를 잘 시켜 주었더니 인산화가 줄어들면서 신뉴클레인이라는 이상 단백질의 침착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요, 이게 당화가 잘 안 되어 있고, 이게 인산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상 단백질의 침착이 더 늘어나면서 병리학적 소견들이 더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킨슨 환자들한테 우리 이제 그 당 영양소를 복용하게 하면요, 이 증상이 정말 완화되고, 이제 조기에 있는 환자들은 정말 이제 완치도 가능하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솔직히 제가 중증 파킨슨 환자들은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시한부 정말 거의 말기 상태인 환자들이 이렇게 다시 회생하는 그런 임상 결과들을 많이 땡큐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저희 뭐 이렇게 각종 난치 환자들이 참 오시는데요. 정말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뭐 정말 이렇게 뭐 천안에 저희 병원에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간절한 분들이 참 오시는데요. 그만큼 저도 간절하게 전력 투구해서 이제 치유를 하는데요. 참 감동 드라마들이 막 이렇게 연출되죠. 이렇게 암 환자들이 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완치가 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백혈구가 이렇게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어야지만 이 암세포를 퇴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퇴치하지 못하고 백혈구들의 당사슬이 저조하다면 이 암세포들은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 당사실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 세포들은 이 암세포들의 이상한 당사슬의 형태를 감지를 해서 빨리빨리 탐식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상 세포들이 이 역할을 못 해내는 거죠. 그거는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래서 암은 우리가 국소질환이라고 보지를 않고 전신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면역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오는 질환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암을 국소적으로 내가 뭐 수술요법을 했다 하더라도 전신 면역을 개선시키지 않고 뿌리를 살리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환자는 계속 질병이 암이 뭐 유방이 생겼다 떼냈다 아니면 다시 위암, 갑상선암, 자궁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부위를 달리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환자들이 오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요. 우리가 밭에다가 쓰레기를 계속 던졌어요. 그 밭이 그러면은 거기에 곰팡이도 생기고 세균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곰팡이만 딸랑 떼낸다고 해서 그 밭이 건강한 밭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밭에는 또다시 곰팡이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밭을 갈아 엎어서 독소들을 다 빼내주고 그 밭을 건강한 밭으로 만들어주려면 거기에 좋은 거름과 햇볕과 물과 사랑을 줘야지만 그 밭에서 좋은 싹이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요, 그 쓰레기가 가득한 밭에 생긴 곰팡이만 이렇게 딱 빼내는 그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세포들은요, 이 당사슬이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기에서 강하게 접합을 하지 못하고요. 떨어져 나가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가 풍부한 당영양소를 먹게 되면 이 이제 전이가 되어진 그 장소에서 이게 부착이 잘 되질 않고 이제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이가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 발생이 억제가 되는데 우리가 풍부한 당 영양소를 먹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암이 발생이 잘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만노주와 같은 그 당 영양소는요 자연 살상 세포를 이제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 두 분 사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66세 된 남자 환자인데요. 방광암 2기 진단을 받았고요. 요로 우회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방광을 떼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요관에다가 소장을 붙여서 그 소장을 벽에다 붙여서 소변 주머니를 내서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장애자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그분이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통합적인 암 치료를 했고 핵심적인 것은 글리콘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이제 복용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글리코 클린이라는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치유를 한 뒤에 이제 재검사를 했는데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셨어요. 근데 암만 치료된 게 아니고요. 이분은 고혈압, 고지혈, 척추 디스크, 협착, 그 다음에 건선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비만도 해소가 되셨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오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2019년 4월에 진단을 받았는데요. 방광암 1기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했고 항암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요. 계속 통합적인 암 치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재발을 해서 지금 저희 병원에 오실 때는요. 7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불임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시험관 아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환자들이 불임이 많이 생기나요? 저는요,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환자가, 불임이어가지고 시험관으로 아기를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아기가요, 나원증후군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아토피도 있었죠? 불임도 있었죠? 이분은 당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불임이 잘 생기고요. 그런 엄마에게서는요,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사슬이
완전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자 표면에 있는 당사술과 난자 표면에 있는 당사술이 있어야지만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약방에는 감초가 있잖아요. 우리 현대의학에서는요, 스테로이드가 약방의 감초같이 자, 원인 모르는 질환에 강력한 항염제로 쓰이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자, 우리가 당영양소를 먹게 되면요, 당뇨프 환자들이 염증이 있던 환자들이 개선이 되거든요. 각종 염증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기전이 바로 자, 혈관 내피에 있는 당사슬과 백혈구에 있는 당사슬이 이렇게 만나서 롤링을 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 기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풍부한 당영양소를 먹게 되면 바로 이 염증 과정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염증 기능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 이게 IgG거든요. IgG는 이게 단백질이고요. 이게 이제 당사슬이에요. 이 당사슬이 오른쪽으로 가면 아주 온전한 당사슬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요.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이 갈락토스가 거의 없는 G0인 상태가 IgG가 되면요. 이것은 염증을 잘 유발시키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G0인 그 항체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을 영국 앙리의학협회에는 존 엑스포드 박사가 밝혀내었어요.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한테 당영양소를 투여를 하니 바로 G0가 바로 이렇게 개선이 없어지고 갈락토스가 잘 형성되어 있는 당화가 잘 되어 있는 항체가 이제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증상도 개선이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존 엑스포드 박사님이 그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유를 꼭 초유를 먹여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휴먼 밀크 올리고사카라이드라 해서 모유 속에 있는 당영양소가 천연의 항생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독소나 박테리아, 이 세균 같은 것들을 이제 방어해주는 그런 천연의 항생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유 속에 이제 또 어떤 산이 있냐면 당영양소 중에서 씨알산이라는 것은 뇌신경세포를 형성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거든요. 그 씨알산이 모유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유 속에는요, 씨알산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뇌신경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모유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유를 먹은 아기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총명한 이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환자들 오시면 장누수와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을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모든 질환의 근간에 바로 이게 있다라고, 장누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장누수는요, 유관적 소견이 아니고 전자현미경적 소견으로 장상피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전자현미경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왼쪽에는요 정상적인 유익한 균들이 많고 당사슬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져서 건강한 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은요 유해균, 대장균이나 곰팡이 같은 균들이 많고 이게 이제 손상이 된 거죠. 그러면 당사슬이 이렇게 파괴가 되고 점막층이 파괴가 되면 여기서 이제 장누수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이나 소화되지 않은 거대 분자나 세균이나 이런 독소들이 혈액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은 IgG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면역 복합체가 되어서 내가 가장 혈액순환이 안 되고 취약한 곳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된다, 또는 건선이 된다, 크론병이 된다, 혈소판 감소증이 된다, 또는 간을 치면 자가면역 간염이 온다. 자, 모든 질환의 근간에 장누수가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누수가 있으면서 대사질환이 당뇨나 고지혈압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들이 그냥 방치가 되면 이것들은 알러지 질환, 피부 질환,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그게 더 방치가 되면 이제 암 같은 질환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환자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이나 이렇게 중반쯤에 비만인 환자가 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이제 막 당뇨가 시작이 되고 고지혈증이 시작이 되고 이런 환자들이 보면요. 검사를 해보면 장누수, 장내 세균층의 불균형이 딱 나와요. 그러면 자, 그거를 해결해 줘야지 이 환자는 그 질병이 당뇨 고혈압에서 약을 더 복용하지 않고 건강한 그런 상태로 회복할 수가 있지. 그 상태를 그냥 방치를 하면 그 환자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질병이.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 되면 나중에 궁극에는 이제 뭐 대사 질환부터 해서 자가 면역, 암 같은 질환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뇌의 장벽을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자가 면역을 일으키고 흡수 장애를 일으키고 음식에 알러지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르수가 있으면서 이런 각종 질환들이 거의 다 함께 이제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요, 바로 장르수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잘 보시면 이게 연골이거든요. 연골에 콜라겐이라는 당단백과 이 다당체, 단백 다당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노화가 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다당체부터 소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당화의 결함은요 공격을 받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게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크도 보면 수분과 콜라겐, 프로테오글리칸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수분, 단백질, 당, 영양소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건강한 디스크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자, 디스크 협착증으로 최근에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구조적인 도수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데 이분이 크루즈 여행을 가셔서 한 달 동안 포도주를 한 병씩 마셨대요. 자, 그럼 원인이 뭐예요? 그리고 와서는 통증이 다시 도져서 도수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 이분은 장르수를 의심할 수가 있는 거고 디스크 협착증은 이미 염증 상태다. 그래서 이분의 해결의 핵심은 뭐예요? 염증을 해독을 해주고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치료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만성 난치성 질환을 해결하는 해법이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질병을 개선시키고 건강체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글리코크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당 영양소,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죠. 이것을 근간으로 하는 해독 프로그램이 바로 글리코클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리코클린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앞에 나열됐던 많은 질환들을 이러한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게 포도당, 갈락토스 이거 외에는 거의 섭취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정제된 잘 복합된 영양소로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게 필수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저희 같은 통합의학을 하는 의사와 정통의료를 하는 의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쪽 패러다임과 이쪽 패러다임의 두 양 의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통합의학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의학 패러다임에 있는 의사들은요, 지금 무슨 영양 불균형이야? 먹거리가 이렇게 넘치는데, 자, 부정을 해요. 저희 같은 의사들의 이런 의료를 영양 불균형 없다. 영양 결핍 없다. 영양이 너무 풍부하다. 영양이 너무 풍부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만이 있고 본인 자체가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어요. 자, 저희는 그거를 영양 불균형이다. 영양 결핍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바로 뭐의 결핍이다? 당 영양소의 결핍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먹거리가 이렇게 현실이 식원병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먹었던 음식을 지금은 이렇게 먹어야지만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을 먹으면 배가 고파요. 왜?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그것을 식탐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때문에 계속 먹어요. 그것이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칼로리 가다 섭취지만 영양소는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만이 개인의 어떤 식탐, 탐욕, 게으름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시대적인 역병이다. 우리 환경에 오염되고 산업농해에서 영양이 결핍된 이런 먹거리들의 질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독소로 가득 차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 몸은 해독하기에 너무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식품에서 우리가 먹거리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대인들의 식사는 너무나 지금 변질됐다 돼서 영양 불균형이 결핍이 심각하다라는 거, 이것을 저희는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뭘로 고쳐야 된다? 약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음식으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고치는 저 같은 의사가 바로 이 시대가 낳은 필연적인 생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인데 여기서 탄수화물에서 포도당 외에도 우리는 이 8가지 단당류들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필수 영양소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는 이제 대장에서 유산균 내에서 분해가 되어져서 단당류로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되면 그것들이 결함이 있는 부족한 곳에 가서 채워져서 일단 세포를 복구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단세지방산이라는 부산물을 장내에서 만들어내어서 이것들이 바로 이것들이 면역 조절을 하고 항암 역할을 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이런 이제 아주 순기능, 우리 건강의 순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뇨를 개선시키고 점막을 강화시키고 면역세포를 조절하고 앞서 우리가 동영상을 봤잖아요. T 레귤레터리 셀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것들이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항암 효과가 있고 비만을 해소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서 비만을 해소하고 여기 보면 장누수가 있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그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 같은 그런 병적 그런 화학 물질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염증, 뇌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좋은 다당체와 미생물, 유산균을 먹게 되면 이것들이 단세지방산, 그 다음에 세로토닌 전고물질, 그 다음에 가바와 같은 이런 좋은 물질들이 가서 뇌를 건강하게 이제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당화가 잘 될수록 이상 단백질이 떨어지고 인산화가 많이 될수록 시누클레는 이상 단백질이 많이 생성된다라는 게 바로 파킨슨 질환의 병리적 소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당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당 영양소를 풍부하게 먹어주는 것이 뇌 기능에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천식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되어지고 신경세포의 재생이 촉진되어지고 어떤 그 만족도, 안정감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지고 지방 분해가 촉진되어지고 뭐 이런 이제 순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저희는 이 엠브로토스의 그런 과학적 원리와 임상적인 그런 효능에 정말 감탄을 하고 여전히 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엠브로토스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의학의 4대 혁명이 있습니다. 제1혁명은 천연두의 발견이었고요. 2혁명은 페니실린의 발견이었고요. 제3의 혁명은 DNA 이론을 정립한 거였어요. 자, 이 4대 혁명, 4차 네 번째 혁명은 바로 글리코영양소의 발견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많은 난치성 질환들의 바탕에 바로 당화의 결함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글리코영양소, 당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